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랑 나랑 이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네, 너랑 나랑 시작한 지가 6월 7일날 시작했어요, 선생님. 그래서 벌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휴가 때 뭐 잠깐 예전에 겨울옷 입고 왔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짧은 옷으로 돌아왔는데 선생님 오늘 역시 스승과 제자는 통하는 게 있나? 선생님 검은 모자, 이제 검은색 옷, 이게 뭐 통하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요즘 뭐 너랑 나랑 생각하면서 눈 떴다가 너랑 나랑 생각하면서 눈 감는 그런 일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선생님하고 하는 게 수건 사업을 푸는 것 같고 좋은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나도 그래.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네. 뭐 하루 쉬는 시간이 좀 많다, 조금 네네. 부족감이 있는데 그거 다 하다 보면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일주일에 뭐 3번이 적당한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 쉬는 날은 내가 기다려줘요. 저도 그래요.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왜 휴일이 하루만 있지 이틀이나 그렇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제를 정해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네. 미리 생각할 건 없지만 네. 그래서 또 궁금해져. 그렇죠. 더구나 선생님이 이게 다 끝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오늘 무슨 얘기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요. 그래. 그거는 그냥 여기서 주제가 지어지면 선생님 그때 떠오르시는 걸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이게 대본이 없잖아요. 저희는 없다 보니까 이야기하고 나면 저도 오늘 분명히 좋은 걸 배웠는데 뭘 배웠나 싶어서 차 타고 가면서 한 번 더 듣고요. 그렇지. 집에 가서 편집하면서 한 번 더 듣고. 나도 그렇게 들으면 내가 이런 소리를 했나? 역시 뭐 대본 없는 대본이 제일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 같은 생각이. 대본이 없다고 그러지만 네. 그게 대본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이 마음속에 저축해놨다가 네네. 그런 질문이 들어오니까 적합할 때 끄집어내서 이제 내는 거니까 대본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대본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오늘도 뭐 인생 대본 감정식당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꾸 선생님하고 이런 대답을 할수록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자꾸 저를 오픈하게 되고 누구한테도 못했던 이야기를 선생님한테는 털어놓고 저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이렇게 어디 가서 정식으로 받으려면 선생님 같은 또 대가를 만나려면 100만 원씩 싸들고 가야 될 텐데 100만 원은커녕 와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있으니까 오늘 좀 감정식당하고 관련해서는 큰 틀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감정이 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동물적 감각으로 차는 감각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되뇌에서 뭘 느껴라 해서 이모션이 생기기도 하는데 감정이 발생할 때 크게 보면 감정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고 감정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감정을 굉장히 차단하면서 사는 20대를 살았고 30대부터 상담을 만나면서 이제 표현하는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상담을 이제 저도 26년이 됐거든요. 26년째 상담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남자 직장인들이나 뭐 이런 분 중에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을 차단하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20대 때 저를 보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선생님 기업 강의 가보시잖아요. 기업 강의, 회사 강의 가보시면 임원들은 참 활짝 웃고 그러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화가 났는지 이 인상이 그냥 탁 굳어져가지고 뭐 웃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괜히 등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돈을 많이 줘도 이 기업 강의 오기 어렵겠다 싶은데 한편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저렇게 감정을 제대로 표현 못하고 사는 삶 그래야 또 생존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께는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은 아마 감정을 너무 과잉하게 표출하거나 아니면 너무 차단해가지고 그게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많이 봤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감정 차단하는 사람들 선생님 경험을 좀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듣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감정 차단을 하는가 뭐 그런 이야기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극단적으로 내가 표현을 해볼게요. 네, 그런 걸 원합니다. 요새는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말이죠. 감정을 많이 차단하면
정신병이 걸려. 예. 너무 가둬두면요. 가둬두면. 그걸 너무 또 폭발시키면 예. 정신병이 걸려. 그러니까 많이 차단해도 병나고 아유, 많이 표현해도 참아도 병나고 너무 터뜨려도 병나고 이래도 병나고 저래도 병나고. 야.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 그 적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나오는 말은 적당함인데. 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차단하는 사람은 차단해서 현실적인 덕을 볼 수가 있어. 아, 이거 감춤으로써 그렇죠. 감정을 네네네. 차단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덕을 볼 수가 있어. 공격도 안 당하고. 그렇지. 네. 그러나 속골병 드는 거야. 아,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안전한데 그럼. 나에서는 속에 골병이 든다. 골병도 속골병. 그러니까 이제 병이 들어서 나도. 아, 네. 그러니까 차단하면 정신병이 든다. 네. 또 폭발하는 사람은 네. 지는 시원해. 아, 그렇죠. 자기는 시원하네요. 그게 남이 괴로운 남이. 아, 반대다, 그죠? 그러니까 남에게 붙잡혀서 오는 거야. 야, 이거는 내가 병들어서 내가 오고, 터트리면 남한테 붙잡혀서 오고, 참, 이 양극단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편견이 좋은 거예요. 네. 그저 중간쯤이 이제 좋은 건데, 네. 그걸 실행하기가 참 어려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감정이 나한테 속상하도록 하면 폭발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맞아요. 그럼 폭발하다 보면 재패오는 거예요. 네. 선생님이 왜 사시면서 나는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속으로는 욕을. 나를 너무 차단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럼 속골병 들었어, 너 사실. 이제 고백을 해주시고, 속골병이 들었다. 근데, 그래서 반골병 든 게, 네. 속으로 내가 욕을 많이 했거든. 남은 내 욕을 들어본 일이 없지만 나는 하기는 했어. 예. 속으로. 내 귀에는 들리지만. 내 귀에만 들리지. 그래서 내가 반골병. 반골병. 진짜 온 골병이 아니라 그렇죠. 반골병이라. 그 반골병이라도 들면 좋을 텐데. 그러면은 그냥 딱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해법으로 들어가자면, 속으로 너무 차단하면 병이 되는데, 속으로라도 욕을 해라. 이렇게 해법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쌤 모르는 욕이 없으시겠어요? 응? 모르는 욕이 없으시겠어요? 온갖 욕을 다 해보셔가지고. 내가 아는 언어로는 다 알아. 중국 욕도 알고, 일본 욕도 알고, 미국 욕도 알고, 우리나라 욕, 뭐 말고. 오이고, 여러. 네팔 다니면서 네팔 욕도 나도. 몇 개국어로 욕을 하시네요. 5개국 욕을 내가 하면서. 네. 선생님, 저 갑자기 이제 조금 옆으로 나가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일본어를 배웠거든요. 일본어를. 근데 일본어를 배웠는데, 일본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일본어에는 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바가야로부터 시작해서. 예, 바가야로 그건 욕이냐 하면서 그 정도밖에 없다고. 그게 왜 욕이 아니에요, 바가야로. 아, 그렇군요. 바보 같은 새끼, 이런 말이. 네네네. 선생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욕하셨어요. 아니, 그거는 내가 욕한 게 아니라 욕을 해석해서. 그래도 제가 선생님한테 제 귀로 들은 새끼라는 말은 처음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러 욕도 알고 이제, 만속병이 들리려면 내 속으로 욕을 좀 하는 게 필요하다. 욕이 꼭 나쁜 건 아니다, 그죠? 예, 이게 건강한 거고. 저도 욕은 마음의 똥이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선생님, 사람 관계가 지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굉장히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자비롭고 이렇다고들 하지만, 사실은 먼저 속물인 게 먼저인 것 같아서 나한테 이득이 돼야 이 사람 만나고 나한테 이득이 돼야 어딜 가고 하는 거지 나한테 아무 이득이 없는데 움직이지는 않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A라는 사람은 참 좋다. 그 사람 참 좋다. 존경할 사람이다. 네. 왜 존경하는가를 물어봐요. 그러면 대부분 자기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저도 선생님 존경하거든요. 자기한테 잘 못해준 사람은 예. 그게 객관적으로 아무리 합리적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그건 싫은 사람에 속하죠. 와, 하나
딱 그치. 던졌어. 나한테 잘해줘야 그렇지. 좋아하지. 그럼. 못해주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더 현명하게 아는 사람은 네,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네, 나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나에게 나쁜 게 아니다. 이것을 알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건 굉장히 성숙한 그러니까 분단들이에요.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자기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평가를 자기 기준으로 한다. 네, 내한테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럿이 모여서 네. 얘기할 때 네, 혹시 이제 그런 걸 한번 보라고 네, 아, 난 이 사람 요새 선거철이니까 네, 네, 또 뭐 그런 사람 후보자에 대한 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단순히 그 패거리니까 뭐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얘기를 지키면서 아, 그 사람이 왜 좋은가 뭐 이런 걸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네. 그러면 또 뭐 그 사람은 왜 싫어하는가 이러면 반드시 자기하고 연관이지. 네, 참 사실 세상은 내가 감정 가지는 건 모두 나하고 연관돼서 그렇지. 나한테 잘해주는 거, 좋은 거, 못하는 거 이런 거랑 다 연결돼서 좋고 싫고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유심종을 네. 나로 인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자기가 교양을 쌓고 수양을 하고 뭐 또 철이 들고 그러면 그런 기준을 좀 객관화시키는 네,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돌아보니까 있네.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했는데 저를 한번 서운하게 하면 그 사람 흠을 자꾸 찾고 싶어지고 그렇지. 싫어지고 존경하는 것도 그럼.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객관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저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렇다면 선생님, 사람은 사실은 거의 본성에 가깝게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이득을 줘야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본이에요. 네, 그걸 기본으로 기본인데, 네. 그것만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객관성을 잃는 거잖아요. 남이 봤을 땐 별로인데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럴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감정 차단이라는 것 혹은 감정 표출이라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득, 처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차단했을 때 나한테 오는 이득, 근데 표출했을 때 나한테 오는 이득, 그것에 딱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은 자기가 한계, 벽을 만날 때 선생님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걸 했을 때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저번에 할머니 담배 심부름 시킨 아이들 이게 더 이상 안 통한다는 벽에 부딪힐 때 내 습관이 바뀐다. 그러면 감정을 차단하는 것도 이득을 받기 때문에 생긴 습관. 그렇지. 감정을 표출하는 것도 이득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생기는 습관. 그럼 이득보다 손실이 커지면 바꾸려고 마음이 굉장히 심플하네요. 근데 그런 계기가 생기면 바꾸려고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미련한 사람은 네. 그런 계기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 되는 습관을 가지고 계속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거야. 우리가 길을 가다 막다른 골목에 네. 들어왔어. 그럼 길이 막혔으니까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럼 딴 길을 찾아야지. 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막다른 골목인 줄 알면서도 혹시 또 뚫린 줄 알아. 또 한 번. 또 들어오고. 이거 반복하다 보니까 네.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네. 부모하고 자녀도요, 계속 부딪히는 걸 상담하면서 만나보면, 물론 뭐 저도 거기서 크게 예외는 될 수 없겠지만, 안 되는데 그 방법을 또 쓰고 또 쓴단 말이죠. 똑같은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똑같은 방법을 또 쓰는 걸까요, 선생님? 그게 자기 습관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그런 네. 분들 많잖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한 집에 살자 그러면 네. 싫다 그러고. 네. 근데 그 싫다하는 그 엄마들 보면 네. 객관적으로 아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독립시킨다 이 생각은 없어요. 내가 요 손 안에 두고 주물럭거릴 수 있으면 살라 그러고. 좋은 아들이라고. 네. 내 손 안에 넣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건 나쁜 자식.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크면 자기 생각도 다 있고, 그리고 네네네. 자기도 자기 부모를 말 듣지 않고 시집도 가고 다 했잖아. 네네. 그러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려면. 요것만 끊으면 네. 좋은 관계가 일부러 개선하려고 안 해도 네. 개선이 돼요. 근데 끝까지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손 안에 넣고 내가 이 마니플레이트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 한은 네네. 그거는 갈등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나이가 몇 살이 됐든 간에 그 생각 매니플레이션 하려는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생각이 있는 날 갈등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선생님 문득 이렇게 저같이 이제 좀 선생님처럼 오랫동안 정말 달인의 경지로 상담을 하신 분 말고 저처럼 뭐 10년, 20년 이렇게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자식을 열심히 키워내는 불효자가 되고 그때 뭐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던 애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한테 효도를 한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우리 사회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그 똑똑하게 많이 가르쳐서 한 사람은 이기적이 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이 되는 거고 나중에 밑에 불효자로 방임됐던 아이들은 나이 들어서 뒤늦게 의존적으로 돼가지고 옆에 붙기 때문에 그거 병리적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맞나 이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부모한테 못하는 사람을 합리화시키는 얘기 같기도 하고 해서 언제 선생님께 떠오르면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또 떠올라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합리화가 아니고 네. 잘 키운 자식은 불효라고 그랬죠. 예. 그 불효가 아니야. 지금 해석한 대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손 안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불효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 과연 많이 가르친 사람이 불효인가? 네. 나한테 직접적인 그 부모가 원하는 선악이 속에서 그대로 행동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불효인 거지. 자기가 사회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해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효도가 나한테 조선이가 핑퐁처럼 나한테 돌아와야 효도다. 이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불효한 놈이에요. 가르쳐 놓으면 가르쳐 놓은 것만큼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좀 많이 준다. 안 가르치는 거구나. 그러니까 효자 노릇을 나한테만 하는 게 안 한다고 이제 느껴지는지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수십 명, 수백 명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생각 못 해봤고요. 선생님 그 말씀 하시니까 제 아들이 16살인데, 이제 아들에 대한 기대가 거의 뭐 반에 반으로 없어지네요. 그렇죠. 얘가,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한국 말고 다른 데서 살고 싶어.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홍콩에 산다. 그러면 뭐 평생 몇 번이나 가보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등학생 때 벌써 섭섭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쌤 말씀 들어보니까 홍콩 가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배운 전문적인 거 가지고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하면 저한테 효도하는 거네요. 그렇지. 직접적으로는 그 불특정 다수에게 효도하는 거고 그 효도의 결과가 결국 이서원 교수한테 아들 잘 키웠구나. 그러네요. 아들 잘 키웠네. 야, 그런 말들은 그만한 효자가 어디 있어? 저희 아들이 지금 학년 대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휴 승준아 어떻게 학년 대표가 됐어? 이랬더니 내가 누구 아들이야?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얘가 많이 컸구나. 벌써 정치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버지를 향한 정치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들은 결국 학년 대표가 돼가지고 아이들한테 뭔가 잘할 거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잘하면 그게 저한테 하는 효도다. 와.
그래서 그럴까요? 선생님께 제가 이렇게 늘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갚을까요? 뭐 명절에 소고기를 사드리는 걸로 갚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늘 나한테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어줘라. 내 집에 나가가지고 전국에다가 지금 효도하고 있어. TV도 나가고 라디오도 그렇죠. 나가가지고 전국에다가 얘기하는 게 그게 선생님께 효도하는 거고 스승의 은혜를 갚는 길이네요. 아, 굉장히. 이소호이가 유명해져서 이소호이 누구한테 이거는 나는 이소호이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올라가는 거지. 저도 선생님 때문에 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우셨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선생님. 그런 걸 너무 과실하면은 네. 또 옴니포텐트. 아, 그러네요. 네. 예. 세상에는 뭐 스승님은 이근우 쌤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거 곤란한 내가 거죠. 왜 이 말을 또 한번 찝찝이냐 하면 네. 이성원 선생 대담을 하기 네. 전에 나보고 상담의 달인이라고 그랬어. 네. 달인이 아니야. 아, 그러면 뭔가요? 왜? 그, 달인 하는 걸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거 아니야? 그렇군요. 아무리 존경해도 조심해서. 상담 선생님. 그렇지. 예, 상담에서 부담 없게 상담했어요. 아, 오늘 마음이 좀 풀리는데요. 아, 그러니까 효도라는 거. 효도라는 것은 꼭 당사자한테 탁구하듯이 오는 것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한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부모 이름을 결과적으로 높이는 게 되니까 그게 참된 효도다. 그러면 꼭 괘씸한 놈, 어떻게 내가 쥐를 어떻게 키웠는데 혹은 내가 너를 얼마나 돌보고 가르쳤는데 나한테 한번 찾아오지도 않냐 하는 건 굉장히 탁구에 갇혀있는 부모고 스승이고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야, 앞으로 이제 저한테 배울 사람들 또 제가 배운 분들한테 불특정 다수에게 베푸는 것으로서 은혜를 갚는 거. 나는 어쩌다가 제자들을 만나면 네. 이런 소리 들으면 제일 기분이 좋아요. 어떤 얘기요?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래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보답을 나한테 하지 않더라도 네네네. 나한테 꼭 선물을 갖고 오지 않더라도 네. 그 자체가 나한테는 엄청난 선물이잖아. 네. 저는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외우지를 못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단어 또 그 예화 이런 게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외워지지가 않는데 그게 안타까운데 깜짝깜짝 놀랄 때는 뭐 이게 위급 상황이 되거나 뭘 들으면 저한테서 나가는 말이 외우지도 않은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야,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도 비슷하면 그 논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듯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말을 네. 그대로 이제 기억을 하잖아. 네. 기억을 하지만은 그게 적절할 때 기억이 나타나야지. 그러니까요. 그게 적합하지도 않는 데서 그런 기억이 다 떠올라가지고 떠돌면 네. 그건 부적합한 거야. 네, 네. 근데 내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기가 딱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게 툭 튀어나오는 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TV 출연해서 신부님들하고 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대본대로 묻지 않으세요. 대본대로 전혀 묻지 않으시고 저도 대본 없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게 하는 거죠. 근데 바로바로 들어오는데 바로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선생님하고 나눴던 얘기 중에 대다수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부님들이나 보는 분들이 사이다처럼 속이 다 시원하다. 사실은 이거 저작권료를 우리 선생님 드려야 되는데 그럼 지금 생각하니까 선생님 허락도 안 받고 선생님의 논리를 이렇게 TV에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한테 죄송하다 생각했는데 죄송한 게 아니라 선생님 은혜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나도 이선 선생한테 그런 영향을 줬다면 내 힘이 아니잖아. 나도 수탄 스승으로부터 배워가지고 내 머리에 넣어줬다가 적절할 때 이제 그런 표현을 했다 뿐인 거지. 그게 내게 아니에요. 야,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바다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하는 것처럼
진짜 뭔가 좋은 영향 받았던 거는 저 넓은 그 불특정 다수라는 바다 쪽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네요. 야, 그러면 효도, 그 다음에 스승의 은혜 이런 것들은 꼭 당사자한테 갚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렇지.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참된 효도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네, 나누어 줄 수 있다면 네. 그게 바로 은혜를 갚는 거지. 네. 참 선생님하고는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주제가 다른 데로 가다가 다시 모아져가지고 더 예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되고 그러니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정 차단, 그다음에 감정 표출, 이게 다 이득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불효자 얘기로 들어가는 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불효자인가 하는 것을 봤더니 불효자가 아니라 오히려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 부모님 곁에서 직접적으로 잘하는 자식도 불효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도 그 사람 방식으로 효도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시켰더니 부모를 안 돌보고 지 하는 일만 바쁜 사람도 자기 하는 일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걸로 효도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효도 다 효자들이네요. 야. 세상 사는 사람은 다 효자요. 마지막에 이렇게 훈훈한 말씀으로 세상 사는 사람은 다 효자고 제자들은 다 훌륭한 제자들이고 알겠습니다. 아유 참 너랑 나랑 이렇게 복장을 바꿔 입고 한번 뵐 때는 되게 신선하고 새로운 마음이 들거든요. 즐거운 마음이 더 크는데 오늘 모자와 옷 색깔을 같이 해가지고 시작하는 너랑 나랑의 첫 번째 시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효자다 하는 이야기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이후에 또 이어지는 자유로운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산실에서 너랑 나랑 이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